2002년 4강 신화 히딩크 515일, 2010년 첫 원정 16강 진출 허정무 917일. 한국 축구 월드컵 역사에서 조별리그를 통과한 감독들의 공통점 중 하나, 바로 재임 기간이 길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역대 최장수 감독 벤투는 재임 기간에 비례했던 이전 장수 감독들과 비슷한 월드컵 성적표를 받아들 수 있을까요? 재임 기간이 길었다는 건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팀 조직력, 즉 원팀을 만들 시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8월 17일 한국 축구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는 오는 20일이면 재임 1556일을 맞습니다. 역대 월드컵 대표팀 중 최장수 감독이자 2000년대 들어 월드컵 예선부터 본선까지 온전히 4년을 지휘한 최초의 감독입니다. 2002년 이후 월드컵 대표팀을 지휘한 감독 5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477일. 그러니까 벤투는 예전 같으면 감독 3명이 바뀔 수 있는 기간 동안 지휘봉을 지킨 겁니다. 벤투 감독을 영입한 주된 이유, 공격 중심의 능동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동안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주로 수동적인 축구, 쉽게 말해 공격이 아닌 수비에 중심을 뒀습니다. 약팀이라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축구라는 종목 자체가 수비에 힘을 실었을 때 승리 또는 승점을 따낼 확률이 높다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2골을 넣어도 3골을 실점하면 승점을 얻지 못하지만 한 골도 실점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승점 1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바로 축구입니다. 그래서 나온 스포츠 명언, 공격을 잘하는 팀은 팬을 얻지만 수비를 잘하는 팀은 우승컵을 얻는다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공격 중심의 능동적인 축구를 목표로 벤투 감독을 영입한 배경에는 2014 브라질, 2018 러시아 대회 실패가 있습니다. 먼저 2014 브라질 대회, 앞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양박 쌍용을 앞세워 16강에 진출한 이후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월드컵 본선을 1년 남겨두고 레전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안팎의 큰 기대 속의 홍 감독은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주역인 이른바 홍명보의 아이들을 앞세워 한국형 축구를 선언했습니다. 한국형 전술을 만들어서 한국형 플레이로 이번 월드컵에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스페인 선수도 아니고 저희는 독일 선수도 아닙니다. 하지만 본선 직전 맞은 황열병 예방접종 한 방에 와르르 자멸, 예방접종 후유증에 기성용 등 주축 선수 여러 명이 몸살에 걸리며 체력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조별리그 1무 2패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곳이 아니라 증명하는 무대다라는 쓴소리와 함께 자신만만했던 한국형 축구는 귀국해 몇 세례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브라질 아픔을 만회하려고 선택한 카드가 독일 레전드 울리 슈틸리케 감독. 하지만 아시안컵 준우승 등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전술로 최종 예선 중도 경질, 월드컵 본선을 코앞에 두고 신태용 감독을 구원투수로 투입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결국 수비 중심의 실리축구로 스웨덴, 멕시코에 연이어패한 뒤 마지막 독일전 승리로 그나마 위안을 줬습니다. 본선 직전 김민재, 김진수, 권창훈 등 핵심 선수 4, 5명이 부상으로 이탈했다는 점에서 지독히 운이 따르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건 신태용 감독이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공격 중심의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대표적 감독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축구가 성장하려면 세계적인 팀하고도 우리가 같이 대등하게 경기를 하면서 이기는 게 우리나라 축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을 유로 4강으로 이끌었던 벤투는 한국 축구의 능동적인 축구를 이식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고 현대 축구의 주류인 빌드업 축구에 4년 동안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4년 내내 비판도 끊이지 않았죠. 핵심은 벤투의 기본 철학인 빌드업 축구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통할지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아시아와 월드컵 본선 무대 실력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와 대등한 상대는 일본, 이란, 호주 정도. 나머지 국가들은 주로 수비 중심 축구를 구사합니다. 침대 축구가 대표적이죠. 상대의 전방 압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수비 진영에서 볼 돌리며 소유권 유지해봤자 빌드업, 조직력을 높이는 데는 사실상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방 압박에 능한 강팀을 상대해야 빌드업, 조직력을 다질 수 있는데 아시아 무대에선 이런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슷한 맥락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 팀들의 압박 강도는 아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칫 수비 진영에서 공 돌리다 뺏기면 곧바로 위험 지역에서 실점 위기에 몰립니다.
실제로 벤투호 평가전 중 브라질 같은 강팀을 상대했을 때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수비 불안을 노출하며 1대5로 대패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드업 축구의 핵심은 조직력, 소집 기간이 짧은 대표팀의 특성상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선수 기용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당연히 전술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플랜 A 전술에만 의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전술이나 선수를 자주 바꾼다고 능력 있는 감독은 아닙니다. 다만 전술과 선수 기용의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부상 등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플랜 B가 없다는 지적은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지휘한 기간이 대표적입니다. 유로 2012 4강을 이끌었던 벤투, 2년 뒤 브라질 월드컵에선 독일의 0대4로 대패하며 조별리그 탈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때도 베스트 11만 고집하는 예측 가능한 전술이 실패의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부분, 벤투 감독에 대한 우리 선수들의 만족도입니다. 벤투의 방향성, 즉 빌드업 축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게 전해지는 선수단 내부 분위기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계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국 축구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겠죠. 월드컵 지역 예선부터 본선까지 단 한 번의 감독 교체 없이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했다는 점도 선수들이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 이렇게 긴 호흡으로 대표팀을 운영한 것만으로도 한국 축구는 한 단계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년을 꽉꽉 채운 벤투 감독은 이제 증명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판과 걱정이 적지 않지만 결국 프로는 말보다 결과로 보여줘야 하겠죠. 결과가 좋으면 고집이라 비판받아왔던 벤투의 전술은 명장의 소신이었다는 칭송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다만 핵심 중의 핵심 손흥민 선수의 부상에 유럽 축구 시즌 중 열리는 최초의 겨울 월드컵까지 플랜 A를 선호하는 벤투 감독은 쉽지 않은 다양한 변수 앞에 서 있습니다. 최장수 감독 벤투와 한국 축구의 4년간의 동행은 어떤 결론을 보여줄지, 벤투 감독의 계약 기간은 카타르 월드컵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텔링 김재영이었습니다.